집 가진 거지. 은퇴 후 노후 소득은 턱없이 부족한데 비유동 자산인 주택의 가치는 높은 우리나라 노령인구 특유의 자산 구조를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바로 이 주택을 이용한 노후 소득 현금 흐름, 바로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노후 현금 흐름으로 주택연금이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에 대한 니즈가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할 나이인 30, 40대에 우선 거주할 주택부터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50대까지 열심히 갚다 보면 어느새 퇴직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내 집 마련을 특히 인생의 숙제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 때문일까요? 그러다 보니 막상 은퇴 후에는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쓸 생활비는 늘 부족한 그런 분들이 주변에도 흔합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을 상대로 한 노인 빈곤율 통계를 보면은요, 2020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 수준입니다. 2016년 이후에 노인 인구의 소득 분배 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지만요,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주택연금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노인 빈곤율이 34.3%에서 21.4%로 무려 13%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생활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까요? 주택연금의 예상 월 지급금을 가처분 소득, 즉 월 생활비에 반영할 경우에요, 연 2,289만 원에서 3,088만 원으로 34.9%가 늘어나게 되고, 수도권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중위 기준 50% 가까이 많은 노후 현금 흐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도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주택연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월 지급금이 제공되도록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요, 첫째, 월 10월부터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 가격이 기준시가, 즉 공시가격 9억 원이었는데요, 1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5억 원으로 묶인 주택연금 지급 총액 한도를 높여서 월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70세부터 시가 3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종신으로 자신과 배우자 죽을 때까지 받는다면 한 달에 90만 1,000원씩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표는 지급연금 총액이 총 5억 원을 넘지 않도록 작성된 것인데요. 정부가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최고 50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사후 정산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있고요, 보증료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대출 잔액이 담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 대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미리 보험처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 보증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료는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1.5% 내고요,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를 매년 냅니다. 대출 이자와 합쳐서 사후 정산됩니다. 이미 최근 5년간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가 이렇게 활성화 대책까지 내놨으니까 앞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은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주택연금의 장점 첫 번째는 세금과 건보료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실 일부 절세 계좌를 빼고는 거의 모든 소득이 세금과 건보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택연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요. 부채로 잡혀서 건보료의 경감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혼자 남더라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일 없이 맘 편히 그 집에서 끝까지 살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통 주택 등 부동산으로 인해서 상속세 등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상속 증여 계획을 세운 후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또 거주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으로 노후 현금 흐름을 단순화한다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반면에 주택연금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채 처음 정해진 대로 받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연구 용역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둘째,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할 경우 이주비 대출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사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새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형식이라 번거롭고 많은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해지할 경우에는요, 보증료와 쌓인 대출이자를 일시에 갚아야 해지가 완료됩니다. 그럼 장단점이 이렇게 분명한 주택연금은 누구에게 특히 유리하고 또 활용하면 좋은 제도일까요? 무엇보다 떠오르는 것은 부부가 개인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연금을 타는 것이니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오래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 가능성이 낮은,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동 가능성도 희박하고 평생 거주하고 싶은 집이 확실한 나이와 상황이 될 때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른바 황금입지로 개발 호재가 많거나 역세권, 또 부동산 상승 여력이 많은 곳의 아파트나 주택보다는요, 비인기 지역 혹은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집값 상승 여력이 낮은 구축 아파트 등을 주택연금 대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 여건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불투명할 것 같다면 집값 상승도 더딜 것이니 연금을 오래 탈 수 있다면 오히려 집값 시세 이상의 연금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기준 나이가 충족은 되지만요, 너무 이른 나이에 가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재건축, 또 살아가면서 생길 여러 가지 변수로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가입 가능한지를 따질 때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이지만요, 실제 지급하는 주택연금을 결정할 때는 그 집의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깁니다. 공시가격 12억은 시세로 약 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따라서 공시가격 12억 원인 시세 18억 원 정도 되는 집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시가 12억 원에 준하는 주택연금을 최대로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차라리 주택 다운사이징해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 후에 양도 차익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지난 7월부터 다운사이징해서 주택 규모를 줄일 경우 연금 계좌에 1억을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기준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으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 걱정 없이 연금으로 연 1,500만 원까지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만 내면 됩니다. 오늘은 저도 무척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알아본 주택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금리도 무척 높은 데다가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라는 말들이 참 많아서 어쩌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에는 적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리미리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고 적당한 시기가 왔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데일리 머니였습니다.